다음 주말쯤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괌섬 동쪽에서 발생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진해온 9호 태풍 차놈. 중국 상하이 상륙이 예상됐지만 방향을 북쪽으로 크게 틀어 서해로 진로를 잡습니다. 무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오산이 37.9도, 서울도 36도까지 끌어올리는 폭염과 올해 첫 열대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서해로 북상하며 본격적인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제주 한라산엔 한반도 1년 평균 강수량에 해당하는 1,4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됐고 지리산에도 400mm의 비가 왔습니다. 서해와 남해 연안에선 최고 초속 33.5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수온이 23도에 머물던 서해 먼바다를 지나는 동안 세력은 급속히 약해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뒤 평양 근처에서 열대 저압으로 더욱 약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많은 비로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했지만 가뭄에 시달리던 중부지방은 강수량이 100mm를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괌섬 북서쪽 열대역에선 11호 태풍 난카가 일본 규슈 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지금의 진로라면 오는 주말쯤 동해안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태풍의 경로에서 가까워 비와 강풍이 몰아쳤던 인천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비는 많이 그친 것 같은데 바람은 아직 강한가 보네요. 네, 태풍이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이곳 인천 연안부두에 비는 많이 그친 상태지만 바람은 초속 12m로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2에서 4m로 계속 높게 일고 있는데요. 방파제 안쪽 부두에는 먼 바다의 거센 파도를 피해 어선과 여객선 900여 척이 피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빗줄기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30mm가 더 내린 뒤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해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서해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어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은 오늘 오전까지 발이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의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전신주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정전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엄청난 불꽃이 튀며 높이 16m의 고압 전신주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또 다른 전신주도 넘어집니다. 큰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사상구의 이면도로에서 전신주 2개가 한꺼번에 쓰러져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쾅쾅쾅 하는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제 나와보니까 아저씨가 이제 좀 불꽃이 튄다고 사람들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도로 옆 주택 벽면이 부서지고 주차된 차도 전신주에 깔려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110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전신주 2개가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졌습니다. 당시 이 길을 걷던 주민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자기가 오면서 뒤에서 딱 접어지면서 엄마 숲에 살리죠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한전은 돌풍 때문에 전신주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에는 부산시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인도를 덮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엔 경북 안동에서 26살 신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1,100여 가구가 5시간가량 정전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트렁크와 뒷유리가 파손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가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하는 그렉시트까지 언급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그리스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로존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제1, 제2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그리스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간의 3자 회담도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오는 15일까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등의 조건부로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합의안에는 부채 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 등의 채무 경감을 할 수 있으며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인 그렉시트도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렉시트마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그리스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김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내일 출범합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출마한 수도권 비박계 4선인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와 부산 비박계 3선인 김정은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예정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원내대표의 과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며 당청 간의 원활한 협력 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안에는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직 폐지, 당원이 당대표 등을 탄핵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안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은 북한 황해도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아침이면 열대저하포로 약화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풍특보는 해제됐고요. 모든 해상엔 풍랑특보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엔 강풍주의보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북부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엔 5에서 20mm, 남부지방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아침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광주, 부산이 26도, 대구가 31도로 중부와 호남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최근 군사분 개선과 서해 북방한 개선을 잇따라 침범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10여 명이 11일 오전 강원도 철원 인근 군사분 개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였지만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군사분 개선을 넘어온 북한군은 분계선 편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의 모든 전선에서 수상한 작업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야간 내복 작전을 펼치거나 대인 지뢰를 내설하는 징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 개선 침범도 최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5, 6차례 서해 NLL을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활동이 증가한 이후로 계절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녹음이 우거지는 6, 7월이면 군사분계선에서의 정찰활동이 증가하고 서해 NLL에선 꽃게잡이철에 북한 함정의 중국어선 단속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을 구성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오후 외교부 북미 국장과 테런스 오시아너시 미칠 공군사령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 사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기존의 소파 합동위원회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원회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이며 이번 탄저균 배달 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 조직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소장급인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단장을 맡았습니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 간의 기술적인 공동조사와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